엄마가 아빠랑 차에서 싸움할 때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아, 다 내 잘못이네. 아, 그래, 다 내 잘못이네. 우리 지난주에 지안이의 사촌동생, 남편의 조카, 우리 9살 민재를 태우고 울산으로 가는 길이었어. 울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민재가 이렇게 말했어. 큰아빠는 왜 이렇게 천천히 운전해?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런데 우리 결코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울산 고속도로 110km 달려야 되는 곳에서 남편이 크루즈 기능을 걸어놓고 정말 정속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민재야, 천천히 간다고 느껴져?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져?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민재가 했던 말 기억나지? 너무 편안해서 큰아빠 차가 너무 편안해서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아빠 흉내 내는 거 너무 재밌었잖아. 우리 아빠는 크락션 울리는 흉내까지 똑같이 냈어. 우리 아빠는 비켜 이러면서 운전하는데 큰아빠 차는 편안해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정말 많이 웃었잖아. 지금까지 우리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 저 부부는 차 안에서 굉장히 평화로운가 봐. 운전하면서 욕하는 사람 없나 봐. 화내는 사람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불과 한 2년? 2년 남짓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예전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남편이 연애 때는 안 그랬거든. 그리고 신혼 때도 안 그랬어. 언제부터 차 안에서 난폭해지기 시작했냐면 지안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연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운전했다면 난 남편이랑 결혼 안 했을 것 같기도 해. 지안이가 태어나고 나서 카시트에 앉아있는 지안이를 보면서 남편이 유독 차 안에서 화내는 일, 짜증내는 일, 욱하는 일이 너무나 잦아지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나도 결코 남편을 이해해주는 부인이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화내? 짜증 좀 내지 마. 그냥 양보운전 좀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나 역시도 가시돋친 말들로 늘 남편을 자극했던 것 같기는 해. 근데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줄 뻔했잖아. 너와 지안이가 위험해질 뻔했잖아. 그러니까 의도는 뭐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맞아. 그런데 나는 차 안에서의 남편의 모습이 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난 게 지안이 1학년 때 남편, 나, 지안이 3명이서 천왕산을 가는 길이었어. 아주 즐겁게 가는 길이었지. 정말 즐겁게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는 좌회전 차선에서 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앞으로 어떤 차가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안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속 차를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안 끼워주려고 했어. 그 상황에서 왜 저러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속 남편이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으면서 그 사람 끼워주지 않으려고 계속 갔다가 섰다가 하는 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나와 지안이는 얼마나 불안하니.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확 끼어들었어. 정말 부딪힐 뻔한 상황을 남편이 빡 막아가지고 더 나쁜 상황이 초래가 되지는 않았어. 그런가 동시에 남편이 크락션을 빵 하고 울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차 어떻게 했게? 갔지. 좌회전해서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날 나도 감정이 좀 안 좋았는지 남편 꼭 이래야 돼? 나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말투가 나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 저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다가 우리 박을 뻔했어. 그럼 너와 지안이가 다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돼? 나 역시도 가시돋친 말이 나가는 거야. 그 말에 나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이 더 화가 나서 너 지금 저 사람 편이니?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돼? 기억나. 고속도로 1시간 내내 싸웠잖아. 1시간 내내 말다툼을 하다가 정말 격앙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우리 쉼터에 차 세웠다. 차 세웠지.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둘 다 그때 정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쌓여왔었던 게 폭발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차를 대놓고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때 이성을 잃어서 뒤에 지한이가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었나 봐. 맞아, 감각하고 있었어. 갑자기 지한이가 뒤에서 울면서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좀 해. 나 너무 불행해. 그런데 나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감정이 더 우선이라서 지한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한아,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지금 대화하는 거야. 그러기엔 우리 너무 싸웠는데 정말 이성적이지 못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말로 핑계를 댔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딱 멈추는 거야. 남편과 내가 동갑이잖아. 그런데 나는 정말 가끔씩 남편이 나보다 더 어른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 어떨 때냐면 부부싸움 할 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남편이 딱 멈춰줘. 늘 우리 엄마 표현에 의하면 여기 내 머리 여기 남편도 아는 여자가 한 명 있잖아. 우리 엄마는 이 여자를 미친년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내가 그 미친년이 가끔씩 자주는 나타나지 않는데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날 내가 그 여자가 나타났었나 봐. 그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 딱 멈추는 거야. 멈추고는 지한이에게 사과를 하는 거야. 아, 지한아, 아빠 왜 이랬지? 아빠 왜 갑자기 이렇게 이성을 잃었지? 아빠가 너무 미안해. 지한아 많이 놀랐지? 아빠 진짜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더니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화가 다 사라진 상태로 세영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내 마음도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야.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아니?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더 어른스럽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오히려 남편이 나에게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들었다면 나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멈추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런데 남편이 딱 멈춰주는 거야. 세영아 진짜 미안해. 하고 나서 나를 안는 거야, 차 안에서.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안으면서 미안해 미안해 하고 우리 지한이 보는 앞에서 사과까지 했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 천왕산 갔어. 갔다. 그래서 그날 제약산까지 이산하고 내려왔어. 맞아. 정말 힘든 산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해냈다는 성취감이 정말 컸거든. 그래서 그날 밤에 지한이와 오늘 하루에 대해서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어. 나는 지한이가 엄마 내가 그 높은 산을 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느껴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졌지. 지한아 오늘 하루 어땠어? 그랬더니 지한이가 오늘 하루 엄마 아빠 차 안에서 싸워서 내가 너무 슬펐지. 그 뒤에 그 좋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각한 건 차 안에서 엄마 아빠의 싸움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지한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오늘 일을 계기로 배운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어떤 예상을 했냐면 오늘 일을 계기로 먼저 사과하는 게 결국 이기는 거일 수도 있겠더라. 엄마 나도 다음번에는 먼저 사과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어. 이런 걸 느꼈다고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남편 기억나? 지한이 뭘 느꼈는지? 엄마가 아빠랑 차에서 싸움할 때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다 내 잘못이네. 그래 다 내 잘못이네. 엄마 내가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 아니겠어? 나 다음번에 친구들이랑 싸울 일 있으면 다 내 잘못이네. 다 내 잘못이네. 엄마 내가 이 말을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충격적이다, 나도. 그때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내 아이가 다 듣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내 아이들은 다 듣고 있었어. 집안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소리 듣기 싫으면 놀이터에 나가도 되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닫아도 되잖아. 근데 차 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꼼짝 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날 밤에 우리 둘이서 정말 진중하게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 그래서 남편이 세영아 내가 뭐 노력해볼게. 차에서 화내는 감정을 내가 고쳐볼게. 그래서 우리 둘이서 인터넷 유튜브를 찾았다. 거기서 이런 게 있었어. 운전하는 배우자가 너무 화를 낼 때는 상대 배우자가 대신 욕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 나는 남편이 하는 그 화난 목소리와 욕이 너무 듣기 싫고, 그런데 남편이 욕하지 않으면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 그렇다면 내가 대신 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며칠 뒤에 우리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를 했어. 그래서 남편이 지금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 왜 이런 상황에서 끼어들고 난리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정말 운전면허증을 빼뜨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세영아, 이거 효과 있다. 좋다, 좋다. 화가 안 난다. 화가 안 난다. 우리 이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남편이 세영아, 지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욕해줘야지. 하길래 왜? 했더니 아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데 내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했더니 남편이 세영아, 저 사람 왜 잘못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 상황에서 넌 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거든. 운전이 서툰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또 싸웠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밥을 콧구멍으로 먹었어, 남편. 기억난다. 입을 안 먹고 콧구멍으로 밥을 먹으면서 불행했잖아.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또 마주 앉았어, 저녁에. 남편 이 방법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세영아, 그냥 내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내가 노력해볼게. 내가 진짜 참아볼게.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지안이와 나, 남편 3명이서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주유소에서 어떤 차가 팍 끼어나와서 정말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을 해서 가는 거야. 그랬는데 내가 백밀러로 지안이를 딱 봤는데 지안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 또 화내면 어떡하지 하는 표정. 그래서 나도 사실 노심초사했어. 남편이 여기서 화내면 어떡하지? 근데 계속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지. 나 유치원교사 출신이잖아. 장점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칭찬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사실 방금 전에 남편 화났었지. 그런데 나와 지안이를 위해서 참아줬지. 남편 참아주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고마워.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정말 방긋 웃으면서 알고 있었네. 나 사실 진짜 참았어. 그런데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요즘 차를 타면 평화로워. 그 평화를 우리 조카 민재도 느낀 거야. 그래서 내가 민재에게 어떻게 조언해줬는지 기억나지? 민재야, 큰아빠도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을 하는지 큰엄마가 가르쳐 줄까? 사람들은 잔소리하거나 지적하거나 훈계하거나 나무란다고 하여 그 행동을 고치지 않거든. 내가 욕을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너무 싫어하네. 나 고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았다고. 왜냐면 내가 남편을 한 10년 정도 비난해줬거든. 절대 안 고쳐져. 절대로 안 고쳐지더라고. 그런데 어떤 한마디에 고쳐졌냐면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안전운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한마디에 남편이 노력하더라. 그러면서 남편이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어. 내가 빵 해서 내 감정을 토로했지만 저 사람은 그냥 가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저 차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불행의 감정을 오롯하게 견뎌내야 되는 건 우리 가족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 그래. 내 감정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불행해지더라. 정말 잘못하기는 저 차를 운전한 저 상대방인데 불행해지기는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더라.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의 쓰레기를 이 차 안에서 뿜어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남편이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 10년 만에 깨달은 거다. 그치. 그래서 내가 민재에게, 민재야, 어떻게 하면 아빠가 큰아빠처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큰엄마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사람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잔소리하거나 화를 내거나 훈계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거든. 오히려 감사해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덕분이다라고 말해줄 때 사람은 바뀌고 싶은 욕심이 생겨. 바뀌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아빠 운전할 때 화 좀 내지 마. 아빠 욕 좀 하지 마. 그렇게 크락션 좀 크게 울리지 마. 이렇게 비난한다고 하여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큰엄마도 10년 비난해봤는데 큰아빠가 바뀌지 않더라고. 그런데 상대가 고맙다라고 말해주면 이 사람은 변화되고 싶어 해. 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네?
그럼 다음번에도 또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네? 사람의 심리는 이렇거든? 그래서 민재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야.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한번 참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민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빠 방금 전에 참아줘서 고마워.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편안해. 아빠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빠는 민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빠가 분명히 민재를 위해서 노력하실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아빠 차를 타게 됐을 때 큰아빠와 비교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 큰아빠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던데 아빠는 왜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해? 나 힘들어. 나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 큰아빠 차 타는 것 같다 라고 말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형님 차는 어떤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큰아빠 차를 타면 편안해. 그런데 나 방금 큰아빠 차 타는 것처럼 아빠 차가 너무 편안했어. 아빠 고마워. 안전운전 해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어때? 이렇게 가르쳐줬어. 이번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면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아, 정말 많지. 정말 밖에서 보면 너무나 여리고 순하고 심성이 곱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 있어. 그런데 왜 화가 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운전을 하니 상대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걸 못 견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처럼 운전 솜씨가 좀 서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꼭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정말 미숙한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하거든. 그러면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차 안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누가 보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있다. 맞아. 아이들에게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삶의 형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자기 조절력은 곧 아이의 인생의 행복과도 비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절대로 사람은 말로 배울 수가 없단 말이야.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부모가 삶의 모습에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건강한 감정 조절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여 화나는 대로 그대로 입 밖으로 욕설과 욱하는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도 건강한 감정 조절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줄 수 있지. 아빠 방금 전에 사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아빠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짜증 섞인 말을 하지 않고 화가 났음을 저렇게 언어로 표현하네. 그런데 아빠 참았어. 왜냐하면 너와 엄마를 위해서 참았어. 아빠 좀 잘하지 않았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말 솔직담백하고 좋은 방법으로 풀어내는 걸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화난 감정도 저렇게 언어로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구나를 우리 지한이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차 안에서 욕하는 거, 욱하는 거, 그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거 내 아이가 다 보고 배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두 번째는 비난이랑 짜증 섞인 목소리로 훈계하는 게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안전운전하는 그 찰나를 찾아내서 우리가 고맙다고 말해주는 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마법일 수 있다. 이 자동차에서 남편이 화가 나는 문제들 있잖아.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 것 같아? 몰라. 남편이 화를 내는 거잖아. 대부분은.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은 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싸워. 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뒤에 아이는 그것을 배우고 있고. 그렇지, 다 듣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여행지를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면서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게 계속 그 감정이 남아있고. 그게 이제 반복되었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바꾸면 이거 바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탁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지한이가 했던 말 기억나?
지한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빠 이거 욕해야지. 아, 맞다. 이게 충격적이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아빠 지금 빵 해야지.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고. 정신이 팍 차려졌구나. 정신이 들어왔어. 나의 행동을 그대로 얘가 보고 배우고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 그래서 남편 한 명이 바뀌어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모두가 평화로워졌어. 맞아. 그래서 그때 민재가 최근이었잖아.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무 잘했구나. 내가 지난 2년간 너무나 잘한 행동을 했구나를 그때 민재를 통해서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 진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워.